참으로 가관입니다. 사실 가관이란 말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관은 남의 일이 가소롭다 때 가관이라고 합니다. 볼거리가 될 만하다 할 때 가관입니다. 내 나라니까 이게 가관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일본이 경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3가지 수출 통제, 그 태풍 맞고 정신도 못 차리는 상황에서 다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일본의 경제미사일, 경제보복미사일에 맞대응할 수 있는 100% 적중률 가진 요격미사일을 날리지 못하고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로서 일본 경제력을 넘어서겠다는 죽창을 들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 생각에 맞장구를 치면서 청와대에 모여 앉은 경제수장들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말장난 내지는 문자석이 경연되게 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치 경제니 펠레콘 경제니, 가마우치는 새끼 물고기를 잡으면 먹지 않고 뱉는데 펠레콘은 그 입안에 넣은 물고기가 새끼를 친다는 겁니다. 역시 가관입니다. 말짓기 지금 경쟁인지 말장난 경쟁인지 거기에 질세라. 뭐라고 얘기했죠?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박 장관은 소부장을 100% 플러스 100 해서 200 프로젝트로 만들겠다. 소재, 부품, 장비를 100 플러스 100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말이야, 뭔들 못해.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어떻게 경제수장만 이렇게 대통령에게 맞장구를 칠까요? 민주당 때가 이때다. 여세머리를 하자. 일본 경제 침략 대응 특별대책위원장은 일본은 경제와 산업 부분에서만 우리를 공격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일본을 보복할 방법이 있다. 뭐냐? 도쿄에만 한정했는데 일본 여행 가는 지역을 더 넓히자는 겁니다. 참 가관입니다. 이게 바로 죽창이라는 겁니다. 미사일에 대응하는 죽창이에요.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일본이 그래 좋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당시 유상무상 5억 불을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 경제 성장과 여러 가지 가치로 계산했을 때 수백조가 됩니다. 그 내놓으라고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할 때 그 돈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 내뱉는 거 아닙니다. 책임도 못 질 걸 가지고 이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지역구에서 지지율 올라간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반드시 부메랑 맞을 겁니다. 또 지소미아 파기하면 답이 된답니다. 이해찬 대표 뭔가 좀 정치적으로 오래 정치를 해서 저는 꽤나 성숙해서 이제 일본과 협력을 하겠다. 우리가 서로 핏대를 올리고 서로 상충해서 안 된다 할 때 그래도 뭔가 좀 역시 경륜은 무시하는구나 하고 기대를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소미아 파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소미아 파기하면요 일본이 눈 깜짝해요? 아닙니다. 미국의 우리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집니다. 미국의 우리에 대한 동맹 연대만 더 약해집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의 힘을,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의 힘을 실어줘야만 일본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라는 전략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반일 카드가 제대로 쓸만한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저들만 살면 된다는 거죠. 총선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거죠. 총선 가기 전에 이게 부메랑 될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국민이 개돼지가 됩니다. 문재인 찍었다고 후회하는 국민들이 또다시 여기 속으면요, 이 전략에 속는 거예요. 반이라면 애국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 더 나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친일 정권을 세울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수출 통제하고,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통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하세요. 이렇게 말한 분, 일본의 외교 전략도 모르고, 일본의 세계 전략도 모르고, 외교가 뭔지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더 이상 친일 정권 만드는 관심도 없습니다. 증거 있냐고요? 증거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핵심 부품 중에 포토레지스트라는 부품, 에칭가스나 폴리이미드는 국산화를 하거나 수입 다변화로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소위 말하는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는 이번 수출 통제 품목에 안 넣습니다. 삼성이 지난 4월 24일 133조를 투자해서 앞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시장까지도 세계 1위로 가겠다라는 목표로 133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핵심 소재가 뭐냐? EUV 포토레지스트, 다시 말하면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요것만을 한국을 향해서 수출 통제로 이번에 건 겁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부분 지금 시장 점유율의 1위는 삼성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시장까지도, 메모리 시장에서는 1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시장까지도 1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133조를 투자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게 삼성전자의 2030 반도체 비전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타이완의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타이완 반도체 주식회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48.1%입니다.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50%를 장악하면은 명실공히 메모리, 비메모리 두 영역에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명실공히 1위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삼성이 앞으로 먹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핵심 소재인 EUV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대신 타이완에게는 이걸 수출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달래면서 얼려면서 참아주면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한미일 삼각협력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보다는 대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중국 견제에, 중국 팽창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50년간 대만을 식민지화했습니다. 36년간 한국을 식민지화했습니다. 대만은 50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일본에 대해서 별로 큰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만, 중국을
통제하는데 지리적으로도 더 가깝습니다. 미국도 거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한일 간의 중재 나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가기에서 통과시키기 이틀 전에 폼페오가 지나가는 말처럼 좀 제대로 해봐라는 말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하고, 결국 일본이 미국 말 들은 채도 안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그 진짜 계산이 뭡니까? 미국의 국방수권법에서도 명시되듯이 몇 년 전부터 대만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국을 봉쇄하는데 한국보다 대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거기에 손을 든 겁니다. 일본은 친일 정권 만들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유지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보다는 대만이 훨씬 더 손쉽고, 대만이 훨씬 더 말 잘 듣고, 미국까지도 대만이 한국보다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일 핵무기 공유 체제도 한국이 뻗대면은 미국, 일본이 어쩌면 대만을 대신 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살려줌으로써 일본 경제도 득보는 대만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 차라리 중국 봉쇄에 더 적극적인 하나의 무기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인영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 내에 개헌과 한국 내 친일 세력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이 짓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도발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정치 세력은 반일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가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아베 보복 전략 절대 철회 안 합니다. 아베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을 너무 우습게 알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 25년을 가졌다면 한국, 일본처럼 존재 못합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린 일본을 지키면서도 일본 상태에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했습니다. 잃어버린 25년 상태에서도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로 폭파 사건이 터졌음에도 일본은 불과 몇 주 만에 원자로 이외의 다른 대체 에너지 시스템으로 커버가 다 됐습니다. 소학교에 담요를 뒤집어쓰고 피신해 있는 후쿠시마 지역들 주민들 어느 한 사람 나서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기에 반일 감정 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데 동조를 하고 김치 국물로 일본차, 일본산 차만 모욕을 주면은 일본을 이기고 있다고요? 조만간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일본을 이기려면은 일본의 이 경제 미사일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내놓아야 돼요.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죽창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가능한 얘기예요. 남북 경제 협력이 되려면 먼저 북한의 경제 시스템도 우리처럼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돼야 돼요. 둘째, 북한의 경제 능력이 거의 적어도 우리의 경제 능력의 33분의 1이 아닌 5분의 1, 6분의 1 정도라도 돼야 됩니다. 지금 북한 마이너스 경제예요. 마이너스 경제. 배고라 죽는다고 손 내미는 북한이 어떻게 우리하고 경제를 같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에, 이런 북한이 우리하고 경제를 통합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돼 있어요.
기술이 돼 있어요? 노동력 해외 유출돼요? 유엔 제재 때문에? 비핵화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뭐 유체이탈 화법, 꿈꾸는 소리, 국민들을 좀비화하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또 속으면은 지난 대선에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거나 뭐가 다름이 없겠습니까? 국민들이 경제의 3대 마지노선인 환율, 코스피 12년 만에 가장 큰 몰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문제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왜 불안해하는지를 모르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의식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도덕감이 없어요. 기준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분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국방장관 봤죠? 더 이상 국방장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어린애가 아니라는데 내가 봐도 어린애는 아니에요. 어린애보다는 훨씬 더 간교합니다. 어린애는 순수하기라도 하죠.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문제없다. 북한과 손잡고 나가면 일본을 이긴다. 그게 죽창입니다. 그게 죽창. 국민이 다 죽고 났어. 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은 성공한 정부라고 자부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그때까지 안 갑니다. 경제가 무너지든지 일본의 경제미사일이 계속 날아오든지 우리가 던진 이 죽창이 몇천 배의 더 큰 폭탄으로 되돌아오든지 요격미사일을 찾으세요. 죽창 들고 설치지 말고. 전세계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웃음거리는 청와대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서 손뼉치고 반일이 살 길이라고 손들어 준다면은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돼. 당연히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야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공유를 해주십시오. 제 내용들이 계속 지금 경고 사인을 받기 때문에 구독과 조회만으로 가지고는 이 보는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퍼다 날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댓글 적극적인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